네,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개장 이후보다는 힘이 풀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김중회의 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어느 때보다 이 점검 시간이 중요한데요. 힘이 좀 풀렸어요. 일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어제장이었는데 어제 급락은 비슷하게 하더니 왜 상승은 저희가 더 안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붙진 않고 있고요. 네. 선물 쪽에서도 일단 초반에 나타났던 강한 만계약 이상의 매수세가 지금은 뭐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만계약 살 때도 미결제 약정의 증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뭐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포지션보다는 기존 포지션의 청산이 지금 만기를 앞두고 뭔가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품이 다 얽혀 있거든요. 뭐 합성 선물이라든지 미니 선물, 거기다가 코스피 200 선물, 여기에다가 온갖 뭐 전략을 조합해서 뭐 펀드들은 짜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방향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어저께도 만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종가 부근에 크게 줄였잖아요. 네. 뭐 그런 현상이 오늘도 또 벌어질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일본 증시는 뭐 한때 10%도 넘게 반등하다가 지금도 현재 굉장히 높은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환율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2엔까지 급락했던 엔달러 환율이 네. 현재 구간에서 소폭이라도 좀 반등을 하고 10시 반에 BOJ 쪽에서 무언가 얘기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일본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 자체를 뭐 수급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요. 오리무중이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섹터도 정말 많은 섹터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혹시 이 수급 섹터 여기도 오리무중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상승했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올랐고 그들을 이어서 조선, 전력, 전선기기도 오르긴 하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았던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낙폭과대 속에서도 어쨌든 실적을 기반한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쪽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오늘 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업종도 기존에 주도했던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한 가지 이제 특징은 2차 전지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 정도. 그리고 이 코스닥도 바이오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의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증권 시장은 조선, 전력설비,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업종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실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도 종목군들이 동일한 낙폭과대 속에서 반등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수의 흐름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쪽은 반도체일 것 같아요. 오늘 김종효 이사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종효의 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참 매력적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시장이 흔들려도 매수 그리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건재하다라는 말 되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기에 매수, 보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의 하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어제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급락했지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던 것은 결국 한국물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의 매물이 집중됐다. 반대로 그에 대응하는 매수는 약해서 삼성전자가 더 약했다라고 해석해 본다면 실적이 바뀐 게 없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크게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2달 전부터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외쳐왔지만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SK하이닉스도 트레이딩 바이 차원에서라도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콕콕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 보겠습니다. 사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가 되고 지속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속성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계속 늘어난다인데요. 이건 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들도 투자를 줄일 수 없는 구간인 건 맞는데 어떤 장사치도 자기가 이익이 나지 않는데 계속 투자하는 그런 순진한 장사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그들이 뭐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할 거라고 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순진하게 계속 투자하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빅4,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4의 전반적인 지금 이 IT 쪽 투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쪽 투자의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줄이지 않겠다. 메타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뭡니까? 모바일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 장악력, 광고나 이익의 장악력을 잡지 못한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는 이거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글과 애플은 수성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장사치도 자기가 계속 손해보면서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신다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증가한다고 두되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맹신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계속 늘어날 거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되고 반도체는 앞으로 이익이 계속 좋아질 거고 라는 믿음을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방향이 맞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에 접근해 보자. 따라서 이들 종목을 이제 살 때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혹은 이익 증대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면 강하게 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익 증대에 대한 메리트를 반도체 투자할 때 꼭 확인을 하자. 이 추세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언젠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설비 투자가 증가 추세로 이어진다면 국내 반도체에는 우호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참 많더라고요. 확대 일로도 가능할까요? 네,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죠. 다만 이것도 이제 폭 자체는 투자 양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 반도체는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증대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으니까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죠. 3, 4 모두 전체적으로 이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금 이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추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잘못된 추정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끌어올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증거사의 예측은 올해 4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가 내년 1분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제품들의 판매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4분기부터 꺾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올라가고 있고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빠진 것이니까 매수 기회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자, 이것도 그냥 기본 시나리오 정도로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자. 이대로 흘러갈지 여부는 아까 앞서 본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혹은 보유 계속해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아직은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 모멘텀은 발견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그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빠진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뭐 강하게 좋은 얘기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니까요. 네. 이익이 빠진 것보다도 이익이 지금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는데 주가만 먼저 급하게 빠져버린 상황이어서 양사가 모두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진 SK하이닉스 참 도마 위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에 김종효 이사님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을 더 높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궁금해져요. 네,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매력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리포트니까 네. 어저께 주가 하락을 반영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 폭이 최근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기회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30만 원 이상의 SK하이닉스 목표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밸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투자의 매력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락한 SK하이닉스도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낮아진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가격 매력, 이익이 증대하는지 여부는 꼭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트레이딩 바이로 SK하이닉스도 괜찮지만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보시죠.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언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믿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효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